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외국인 특례에 관한 문제 180페이지입니까? 1번 보세요. 외국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 사단 단체. 그죠?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됐으니까 외국인이죠? 이번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죠? 외국인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외국 법인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한다. 4번에 임원의 3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래야 되겠네. 그죠? 자, 5번에 외국정부,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 다 외국인이겠지? 자, 2번 보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옳은 것은 1번. 외국인의 신고 허가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외의 원인 적용되죠? 이번에 외국인이 국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예. 자, 임대차, 주택 임대차가 될 것이고, 일단은 상가는 아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용될 여지가 없지. 저당권이니까, 그죠? 취득이니까 소유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요.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될 것이다. 틀렸고. 5번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또 6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 겹치니까. 되겠죠? 오른쪽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외국인에게 신고한 등에 대한 내용 설명한 거 옳은 것은 1번 외국인이 국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30일이죠. 부동산이니까 매매 계약이니까 30일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외국인이 교환 계약에 의하여 국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될 것이고, 교환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자, 3번에요. 외국인이 법인에 합병하면 계약 외의 원인 되겠네, 그죠? 토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 외국인이 계약, 매매 계약 제외하고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게 있다. 신고 안 했네. 계약을 원인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 맞죠? 맞는 말. 자, 5번에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럼 신고해야지. 6개월.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 뒤에 4번 보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관련 내용. 옳은 것은 1번 외국인이 증여에 의하여 국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신고 아니고 증여 계약이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지. 이번 외국인이 경매 계약 외의 원인이겠죠.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이게 경매기 때문에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경락대금 완납일이겠죠. 대금 완납일이겠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3번 외국인이 판결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얼마? 판결은 계약 외의 원인이니까 100만 원이겠죠. 4번에 외국인이 일정한 토지 건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이 있죠. 그거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잖아요. 그 부동산 등은 부동산이랑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부동산 신고 대상인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등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6개월. 6개월 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6개월이죠? 틀렸고. 자, 5번에요. 외국인 등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정, 구수구청 신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아닌 거. 뭐 생굴 문제입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맞잖아. 문화재 보호구역 맞죠? 야생생물 특별구역 맞죠? 생태경관 보호구역 맞잖아. 전통 사찰 대지 아니야. 오늘 신고겠지 뭐.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등에 대해서 틀린 건 1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의 허가 구역, 지역 등의 토지 취득을 하는 것이 당해 구역, 지역에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허가해야 됩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외국인의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3번에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에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이잖아. 15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이거 틀렸네, 그지? 자, 4번에 외국인의 허가 대상 지역에 대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면 형벌이 2대 2잖아요. 2대 2라고 했지요. 5번에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하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죠.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7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상권 설정 계약 같은 경우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요. 취득 소유권 안 받습니다. 자, 2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를 첨부하랬잖아. 3번에 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에 토지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의 개인, 법인단체,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 토지 취득 양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상호주의, 보복주의. 다만 헌법 법률에 따른 조항의 이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4번에 외국인 등의 위임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대행할 수 있고. 5번에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위임한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하고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4번. 자, 8번에요. 국내 부동산 등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 1번에 국제연합 산하기구 요거는 외국인이겠지. 허가 없이 어디 생태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겠지 뭐. 요거 생태관 보전지역 자연환경 이거는 생굴 문제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장이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 국장이 부과? 신고관청이 부과하지. 그죠? 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2대2.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법률에 따라서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럼 외국인은 2대2가 아니죠. 과태료잖아요. 이거는 허가잖아요. 허가. 허가와 관련해서 2대2잖아. 생굴문야. 생굴문야가 2대2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죠. 3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에 과태료 부과하겠지 뭐. 자, 4번에 보세요.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 확인증을 즉시 발급. 여기서 즉시 발급이라 되어 있는데 얘가 옳은 말이 왜 맞냐면은 거기 확인증이죠. 확인증.
확인증이 아니라 거기 이 신고서에 보면은 즉시라고 이제 처리기간 즉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서 있죠. 취득 신고서에 보면은 처리기간이 즉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즉시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신고관청이 외국인의 취득 신고 등의 내용을 국장에게 직접 통보. 외국인이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관청은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했잖아. 그죠?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하죠. 그리고 특시가 직접 국장에 제출 이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1번 생태경관 보전지역 에서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신축이라면 계약 왜입니까? 네, 취득한 때에는 허가가 아니잖아. 그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지. 틀렸고 3번에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과 그 다음에 어디? 문화재 보호구역. 그렇죠? 그러면 생글 문양을 겹쳤네. 그러면 허가하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토지 취득 허가 모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먼저 받으면 된다 이 말이겠지. 자, 4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잖아요. 6개월.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5번에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이게 맞네. 예. 조치사항. 자, 10번입니다.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 형식이냐 아니면 취득 가격의 비율 형식이냐 이걸 물어보면 이 기출 문제인데 1번 허가구역 안에서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제재가 어떻게 되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가격의 형식이야.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니까 토지 가격의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 형식이야. 제재가 나중에 허가할 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거는 2대2야.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대2라고 했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그거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야. 그냥 2대2 형식, 2대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잖아. 그죠? 문제는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격 형식이냐 아니면 취득가격 형식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3번 보세요. 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격이 100분의 30 이하거든. 4번에 계약 체결한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했다. 이게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잖아. 이게 취득가격 형식 맞죠? 비율 형식. 5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했다. 이것도 취득가격 100분의 10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지금 다 수정이 안 돼가지고 나온 거야. 100분의 5라 적혀 있잖아. 전부. 고칠 수 있겠죠? 자, 다 됐네. 그러면 이제 자, 하여튼 외국인 특례 한 문제 맞춰야 되겠죠?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내용.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3문제 단독으로 나왔고,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반적으로 2문제, 종합문제 2문제 해가지고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 전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번에 수업 빠진 거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부터 이번 토요일 날 모의고사 칩니까? 치고 난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해야 돼요. 합반으로 주야 합반으로 토요일 날. 저번에 진도 안 나갔잖아, 그죠?
그 나가야지 진도가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여튼 수업 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정도 할 거예요, 아마. 6시. 6시 한 10분 7초까지.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세요. 오셔야 돼. 그때 중개실무, 이제 고담 중개실무 파트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몇 시에 끝납니까? 2시 뭐 한 40분 끝납니까? 50분에? 쉬는 시간 있어요, 혹시? 1차 치고, 2차만 치시는 분들은 밥을 많이 먹고 오세요. 미리. 밥 먹을 시간이 없네. 그죠? 3시부터 바로 또 6시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월 2일 날, 혹시 일정 보셨어요? 9월 2일 날? 9월 2일 날이 이제 마지막 특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쪽집게 120문제. 120문제인데, 그 문제가 좀 혼자 풀기 좀 어렵게 돼 있다. 혼자 풀기가, 보기에 그 박스 안에 보기에 양이 많고, 그리고 120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전반적인 내용이 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론 부분이. 그래서, 9월 2일 날, 그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좀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하루는 중개사법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9월 2일 날, 일정을 좀 비워가지고, 하시고, 반복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 지금 시기는요. 그래가지고 9월, 10월 달도 다 동영 모의고사도 이제 매일 시험 치잖아, 그죠? 이제 시험을 좀 쳐야 돼. 이제 시험을 치면서 집중해서 시험 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체크하고, 모르는 부분 내용 정리하고, 계속 반복해서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매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잖아. 매주 반복적으로. 그러면 주기가 좀 짧게 되면서 공부가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니까 주기가 짧아져가지고 9, 10월 달에 성적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니까 9, 10월 달에 잘 하셔야 돼. 마지막일수록 더 잘해야 돼. 그죠? 자, 하여튼 그렇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한번 볼게요. 허가구역도 내용이 많아요. 허가구역이 여러분들 요약집에 156페이지부터 들어가 있네,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칠판을 보시면은 이제 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에서 허가구역의 지정부터, 지정권자잖아. 이제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의 목적은 국가계획 원활한 수립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목적은 별 의미 없고, 자, 어느 지역에다가 하니까 투기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집값 급격히 상승, 이러한 우려 지역까지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 이런 지역 가가지고 투기할 거 아니야. 그런 지역이겠죠? 예. 중요한 게 뭔데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5년 단위가 아니라는 거지. 5년 단위, 딱딱 5년 단위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구역에 따라서 5년, 4년, 3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죠? 자, 여기서 이제 국장은 어느 지역에 지정합니까? 국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이 말이야. 국장은 둘 이상의 시도. 서로 싸우니까 시도지사는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 그렇죠? 자,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 지정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요 지역이라도. 그 정도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신설된 거. 지정권자들이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때 허가 대상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외국인 포함, 그리고 허가 대상 용도, 그리고 지목, 이런 것들을 특정해가지고 지정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만 허가 받는 거예요. 요걸 제외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는 거지. 아시겠죠?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서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낸다고 치면 보통 옳은 지문 나오겠지. 자, 되겠지? 여기까지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절차가 볼게요. 지정 절차. 지정 절차가 있는데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죠. 지정 절차는 심의예요. 심의. 지정 절차는 심의. 간단히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합니다.
근데 국장은 누구의 심의? 중앙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계위, 시도의사는요? 시도도계위야. 시도. 지방도기 맞긴 맞는데 지방 중에서 시도다. 시도도계위, 시군구 도계위가 아니에요. 시도도계위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하죠.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통지합니다. 그럼 그 공고통지에 관한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물어봅니다. 이거. 자, 지정권자들이 지정을 했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가지고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과 시군구에 통지하고 이걸 행정기관 상호 통지라 그래. 서로서로 통지해준다고. 서로서로 다 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시장호수구청장이 마지막 통지 받죠. 그러면 지체 없이 관할 누구한테? 등기소장 통지예요. 등기소장이 이 허가고임을 알아야 돼. 자,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첨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장호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등기소장 통지, 그리고 또 지체 없이 7.13 공고, 15일간 연락. 이런 숫자 같은 거. 그리고 언제 효력 발생? 공고일로부터 5일, 이 공고가 아니고 지정을 공고한다. 지정을 공고한다 그랬죠.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야. 그럼 요 5일 안에는 허가 안 받아요. 지정 공고했는데 5일 안에는 허가 안 받지. 5일 후에 효력 발생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 다시 지정하고 싶다. 재지정이잖아. 재지정의 경우에도 이 심의를 거칩니까? 심의 거칠까? 안 거칠까?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지. 자,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거친다고. 심의를 거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 국장 지정하는 곳이라면 시도지사 의견, 그럼 시군구 의견. 자, 중요한 거,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거치는데 심의 거치기 전에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청취.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친다고요. 뭐 재지정의 경우에 최초의 지정은 의견 안 듣습니다. 최초의 지정은 그냥 심의만 거치지. 자,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가지고 재지정했지요. 그럼 재지정 내용에서 공고통지 다 합니까? 요거 다 해야 됩니까? 이거 다 해야지 알지. 상호통지 다 하고 등기소장 통지 다 하고, 근데 언제 효력 발생? 이 재지정은 언제 효력 발생? 공고일 즉시예요. 즉시지. 이미 지정됐던 곳이잖아. 연장하는 거니까 5일 동안 기다릴 게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연장하는 거니까 바로 즉시 효력 발생. 이렇게 알아두고. 자, 이제 지정권자들이 더 이상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 투기 우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도지사하고 시장호수구청장의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요청에 대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거지. 그러면 지체 없이 지정 해제하거나 축소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정 해제하거나 축소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자, 그럴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지정 해제 축소 지정에도 지정의 절차를 준용한다 했기 때문에 심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치는데 그럼 심의를 의견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시도지사하고 시장호수구청장이 요청을 했잖아요. 지정 좀 해제하고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뭘 또 의견 왜 들어? 본인들한테 요청 받았는데 의견 안 들어요. 의견 안 듣고 심의를 거치는 거죠. 지정 해제 축소 지정. 심의 거쳤지, 지정 해제 축소 지정 했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 다 해야 됩니까? 다 할까? 하지 말까? 이걸 다 해야 알지. 다 해야 끝났는지 알지. 해제된 거 알고 축소된 거 알지. 다 해야 알죠. 이거 다 해야 돼. 깜짝이야. 왜 흔들어요? 지진인 줄 알았네. 흔들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언제 효력 발생? 이 지정의 축소 지정도 즉시 효력 발생이지 뭐. 해지가 됐는데 뭘 5일 있다 기다려. 뭘 기다려. 왜 기다려? 지정했으면 해제됐으면 끝난 거지. 공고일 즉시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 절차. 되겠지? 여기까지. 절차. 자, 그 다음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 허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어떤 권리에 대해서 허가받는가 하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에요.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아요. 다른 권리에 대한 거래는 허가 안 받는다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 그 취득을 목적하는 권리 포함하고
중요한 건 이전 또는 설정하는데 뭘 받아? 대가를 받고. 그게 뭐야? 유상. 무상이면 허가 안 받죠. 증여. 계약으로 넘어가는데, 소유권 넘어가는데 허가 안 받아? 무상이잖아요. 증여. 그죠? 계약 아니면 계약 또는 예약폼. 계약이 돼야 돼요.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유상으로 넘어가는데 계약이 아니면서 넘어가는 게 있죠. 경매. 허가 안 받죠. 예, 계약이 아니니까. 자, 여기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허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있죠. 모든 면적이 허가 받는 게 아니야.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도시지역은 네 가지 일단 있죠. 네 가지. 주상, 공동, 미지정. 자, 순서대로 얼마? 60, 150, 260. 작년에 나왔다고, 단독으로. 올해는 단독으로 안 나오겠지. 낮게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도시적 외지의 농지, 임야, 기타. 농지 얼마? 500초가, 임야 1000초가, 기타 250초가. 자, 요걸 외워놔야 돼. 요거 기준 면적이야. 이 기준 면적인데, 거기 책에 보면요. 책에 157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저 밑에. 자, 거기 뭐라 돼 있어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지역의 거래 실태 등을 비춰봐 가지고 기준 면적으로 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기준 면적은 몇 퍼센트? 10%에서 이상,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그러면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10% 이상, 300% 이하 이 기억하고 기준 면적의 이런 게 없으면 기준 면적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뒤에 넘어가면 기준 면적이 나와 있네. 자, 기준 면적 밑에 박스 보세요. 자, 두 가지가, 이거는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이용할 목적이다, 이 말이지. 일단이란 말이. 자, 계약 체결,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A, B, C 세 개의 필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필지 일단의 토지를 이용할 목적이야. 근데 A 60이고 B 60이고 C 60인데 얘가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허가를 안 받는 거지. 60초가가 안 되니까. 그죠? 60까지 허가 안 받잖아. 그죠? 그런데 A 필지 거래할 때 허가 안 받았지. 근데 B 필지 거래할 때 그게 1년 이내다. A 필지 거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다. 그러면 이 일단의 토지 전체로 거래를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허가 안 면제가 되겠지. 그죠? 허가 안 받으려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1년 있다가 계약 체결해야 돼. A 필지 거래하고 1년 있다가 B 필지 거래하고 또 1년 있다가 C 필지 거래하고. 그럼 허가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됐대. 그런데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공공목적 분할은 제외하겠다. 공공목적이니까. 자, 분할로 인해 가지고 기준 면적 이하가 돼버렸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기 위해서 분할했겠지. 자, 이런 것들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겠죠. 원래 180이잖아. 이 필지가 한 필지가 180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서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지정 당시. 근데 이걸 허가를 안 받기 위해서 이걸 세 개로 나눠. ABC로 나눠가지고 60으로 나눴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A 필지, B 필지, C 필지도 다 분할 이후에 다 최초의 거래가 되는 거지. A 필지 거래할 때도 허가받고 B 필지 거래할 때도 허가받고 C 필지 거래할 때도 허가받아야 돼요.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다 분할하겠지. 다 분할하지. 다 분할해가지고 허가 안 받죠. 그래서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례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이제 허가 절차로 가볼게요. 자, 허가 절차 한번 보시면은 칠판에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보세요. 허가 절차인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요. 허가 시정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계약 내용,
거기다가 토지 이용 계획 적고 자금 조달 계획 적어. 취득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이런 서류 다 첨부합니다. 첨부. 아까 여기에 허가 절차에서 이런 거 다 첨부하기 때문에 아까 토지 매수하는 경우에 이제 제외라고 했잖아요. 토지 매수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다 첨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 공동이 이 말은 기업이 중개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 공동이 시군구에다가 제출한다. 그럼 시장구청장이 누구란 말이야? 허가권자예요. 지정권자 아니고 허가권자. 허가받으러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가야 돼. 그러면 시장구청장이 민원 처리하는 법률에 따른 기간이 며칠인데 15일. 세 개 중에 한 가지 해야 되겠지. 자, 허가증 발급, 허가하든지 불허가 처분하든지 선매 협의 진행하든지 국가가 필요해서 사들이든지. 그래서 허가를 했다면 허가증 발급해야 되겠지. 불허가는요, 불허가 처분 사실 서면 통지해야 돼요.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세 개 중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언제까지? 15일 이내에. 절차가 없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15일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그날 아니고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봐요. 다음 날 바로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해 줘야 돼. 자, 그런데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럼 이의신청 가능한데 언제까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란 글자 어디 갔어요?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 허가 불허가에 대해 뭐라고?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이의신청 적어놓으세요. 이의신청. 거기 있죠. 이의신청.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있죠.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그 권리 매수 청구. 국가가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국가가 사라 그만 뜻이에요.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권리 매수 청구인데 시군구에다가 하겠지. 언제까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시군구에다가 그러면 시장구청장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구청장이 매수할 자를 지정해. 국가 등을. 예산 범위에서 기준이 뭔데? 공시지가. 낮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다가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거지. 한 푼이라도 낮은 걸로 하겠다 이 말이지. 국가가. 허가 절차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159페이지에 박스 하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재가 나와. 제재. 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이런 경우는 아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식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이게 우리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개별 공식에 따른 토지 가격의 형식이야. 뭐야? 허가 안 받았죠? 변경 허가 안 받았죠?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죠. 이거 제재입니다. 이거를 쉽게 어떻게 암기하라 했어요? 2년에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암기하랬잖아요. 2년에 100분의 30 이하. 되겠죠? 자, 그 외에 뭐 허가 취소라든지 처분 또는 조치 명령 위반했다 그러면 1대1 되어 있네요. 1대1. 1대1.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선매 보세요. 선매. 선매를 가볼게요. 자, 선매라고 하면 국가가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미리 사드리겠다 이 말이지. 필요해가지고 선매 대상 선매자 지정인데 시장구청장이 허가 신청을 받은 토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선매 대상 토지로 정합니다.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네. 협의 매수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협의 불성립. 안 팔겠다. 자, 그러면 선매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냐니까 허가 신청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다. 공원을 조성한다, 도로 넓힌다, 공익사업용이다. 아니면 그 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매 대상이라고요. 한 가지 맺는 게 아니에요. 선매자는 국가 등이다 이 말이지. 국가 등이 사는 거지. 자, 그러면 선매 절차 가볼게요. 선매 절차, 허가 신청을 시장구청장이 자, 허가 신청 여러분들 흔들지 마. 어이? 왜? 다리 떨지 마. 그거 왜 자꾸 흔들어?
눈알이 흔들리게 지금. 다리를 태운다고 했는데 이거 걸렸네요. 자, 시장노총장이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선매 대상이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토지소유는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선매 협의 종료. 2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 2개월이면 끝. 선매 협의 종료 끝. 자, 근데 이때 선매 가격이라고 하면 감정 가격. 선매 가격은 뭐라고요? 감정 가격. 원칙 감정 가격이네. 공시가 아닙니다. 감정 평가한 가격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마찬가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했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 아까 똑같아요. 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협의 불성립.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사에게 통지해준다. 통보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선매조건 기재 서면이라고. 당연히 선매자가 작성하죠. 이런 가격, 이런 조건에 선매하겠다라고 작성해서 이걸 누구한테 통지할까? 토지 소유자한테 주겠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줘야지. 지정일로부터 15일에 줘야지. 왜? 15일 동안 생각해야 되니까. 할지 말지. 자, 선매 협의 조서라고 해. 이런 식으로 끝냈다. 선매를. 그러면 그거는 시장소 구청장한테 제출하죠. 이게. 그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 1개월 끝내야 되니까 1개월 끝내야 되니까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두 가지 선매. 자,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토지이용 의무라고 있잖아, 그죠? 토지이용 의무 허가받은 자가 5년 범위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토지를. 그래서 그 5년 범위에서 세 가지가 있죠. 2년, 4년, 5년. 2년, 4년, 5년이 있단 말이야. 2년 동안 사용해야 될 토지 이용 의무는 목적은 자기 거주용부터 자기 살 집, 거주용으로 허가받았다. 2년. 복지, 편익시설 2년. 농업, 축산업, 임업, 업 2년. 대체토지, 협의 양도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로 허가받았다. 2년이에요. 어떻게 암기해? 주복, 농축 임어대. 이렇게 암기하잖아. 주복, 농축 임어대. 몇 년? 2년 동안 사용해야 돼요. 4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 거는 사업의 시행, 사업의 시행. 문장 끝에 보면은 사업의 이용, 사업의 시행이 나와. 5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건 현상 보존, 기타. 다 외웠죠? 외워서 2년만 확실하게 됩니다. 2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시장소 구청장이 토지이용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그게 몇 개월이야? 3개월. 3개월 이내, 상당 기간이 3개월 이내에 기간 정해가지고 이행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은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구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합니다. 이행명령. 자, 3개월 이내 그러면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죠. 근데 이행 안 해. 그러면 이행하게끔 강제적으로 돈을 부과합니다. 그게 이행강제금. 얼마를 부과할 거냐? 그 부과 범위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예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라면 실거래가입니다. 공시가 아니고 감정가액 아니고 실거래가입니다. 여기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용 의무대로 이용 안 하고 방치를 해버렸다.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그래서 방십이잖아요. 임대했다 그러면 임칠. 변경해서 이용한다면 변오. 기타는 기칠. 방십, 임칠, 변오, 기칠. 다 외웠죠?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방십, 임칠, 변오, 기칠. 자, 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문서 개고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소구청장이 요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먼저 문서로 개고하라고 돼 있어. 개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부과 징수할 거냐 하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최초의 이행 명령. 채가 빠졌네. 그죠? 최초입니다. 초이행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아시겠죠? 최초 이행 명령입니다. 의무 위반, 이행 의무 위반 있었던 날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가 빠졌네.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됐다. 2년, 4년, 5년 경과됐다. 그러면 의무가 없지. 그럼 부과하면 안 돼. X, 부과 X. 그리고 이행했네. 이행했어.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그리고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나왔단 말이야, 시험 문제. 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부과처분 고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30일. 부과처분 고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160 한번 볼게요. 160페이지에 160페이지 이행강제금 획고 그 밑에 보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농지에 대해서 허가받았다. 그럼 아까 농지증 발급 의제라고 했죠. 그리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인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경우에 뭐 해야 된다?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허가받은 경우에 외국인 등의 허가는 의제. 그죠? 겹치니까. 자, 오른쪽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허가구역과 관련된 판례인데 1번에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기칙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두 번째는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면 자,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있다 했고요.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죠.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거 아니야. 확정적으로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자, 이 정도 판례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포상금 한번 볼게요. 자, 포상금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인데 법령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지방고소구청장이 포상금의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가 들어가요. 예산 범위. 그리고 법령에서는 예산 범위 없었잖아, 그죠?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밑에 보니까 신고 대상자, 지급 요건, 보상 금액 해가지고 신고 대상이 6명이 있어요. 총.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4명. 그 다음에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2사람.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가지고 신고 대상을 보세요.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돼 있잖아. 다른 거를 거짓 신고한 게 아니라 가격을 거짓 신고한 사람이 대상자다. 얘는 가태료가 얼마였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야. 이 가태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 이거는 3천이야.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3천이야.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의 거짓 신고 아까 100이야. 가태료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허가 안 받았다, 변경 허가 안 받았다, 소금수 급하게 부자 방법으로 허가 받았다. 아까 이거 2년에 100분의 30이야. 벌금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행위, 그죠? 예. 자, 오른쪽 가볼게요. 지급 요건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가지고는 적발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고 입증 자료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 신고한 청으로부터 가태료가 각각 해당하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요건에 충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를 받느냐 보는 보상금액으로 부과되는 가태료의 100분의 20이죠. 20%예요. 3천만 원짜리 가태료 같으면 얼마? 600만 원 보상금이야. 20%니까. 그런데 한도가 1,000만 원 돼 있죠. 이때 말하는 한도는 우리가 어차피 3천만 원짜리 가태료, 100만 원짜리 가태료는 1,0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없죠. 보상금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거짓 신고 이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가치로 같으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해 보면 취득가액이 큰 거면 그때도 1000만 원로 안 하고 1000만 원 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요거 한계에 대해서만. 어차피 3000만 원짜리고 1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변경을 받지 않고 부정허가 허가받았다. 그러면 요건은 적발하게 신고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둘 중에 한 가지. 얼마를 받습니까? 건당 50.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적발하게 신고해야 되고 시군구의 이행명령이 있어야 요건 충족하는 거야. 이행명령 알죠? 자, 얼마 줍니까? 건당 50만 원. 똑같다. 요 표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보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대. 국고 보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건별로 지급하고 같은 목적을 위한 일단의 토지는 한 건으로 보겠다. 보상금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있네. 뒤에 세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발견한 사실을 신고했대. 자기 직무니까 월급 받으니까 보상금 안 주겠죠. 두 번째는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 신고했다. 보상금 안 줍니다. 익명이다, 가명이다. 누군지 몰라가지고 보상금 못 주겠다. 자, 지급 절차 보세요. 신고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번 수사기관에다가 신고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지. 그래서 수사를 종료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신고가 허가한 자에다 통보해줘요. 그러면 3번 보세요. 자,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이 이제 지급 결정을 해.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해. 그래 신고인한테 통보해주죠. 그러면 4번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이 이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5번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2개월입니다. 지급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공동신고, 복수신고는 똑같습니다. 이건 안 봐도 되고. 자, 마지막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면제인데, 자, 신고관청이 모든 과태료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딱 7가지 정해져 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감경 면제 할 수 있다 했고, 위반 행위 7가지 나와 있죠. 1번 거래 당사자가 개업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 이거 과태료 얼마? 500입니다. 이거 감면 대상. 자, 이번에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이거 얼마? 이것도 500이야.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5개인데 이 5개 중에서 이 2가지만 감면 대상이야. 나머지 3가지는 감면 안 해줘요. 자, 양가로 3번에 거짓 신고란 말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 이 말이야. 이거 얼마?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야. 대상입니다. 자, 3번, 5번, 6번은 뭐냐? 외국인입니다. 4번은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안 했다. 아니네. 4번은 주택임대차네. 그죠? 주택임대차 신고, 그러니까 변경 신고 안 했다. 공시용 고반자 포함하고 그 신고 거짓. 이거 전부 얼마? 100만 원이야. 대상자입니다. 감면 대상. 자, 5번, 6번, 7번이 외국인이네. 5번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 이거 얼마? 300. 오른쪽에 6번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 100. 7번에 계속 보유 원인으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 요 7가지만 감면 대상이라고요. 이거 없잖아. 3천만 원짜리 없잖아. 3천만 원짜리 감면 안 해줘요. 자, 면제 보세요. 이제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첫 번째,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것. 당연하죠. 두 번째,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세 번째, 조사 끝날 때까지 성실 협조. 자, 3번 과태료 과태료 50% 감경. 조사기관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신고했고 다음에 요건 모두 충족. 첫 번째, 위반 행위에 해당. 두 번째는 성실히 협조. 똑같네. 자, 세 번째가 들어갔어요.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보세요. 입증에 필요한 이 조사기관에서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갔죠. 네 번째,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자, 그래서 밑에 감경 면제 제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법 관련해가지고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날로부터 몇 회?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3회 이상 감면 받았으니까 상습범이죠. 아까 지문 나왔었죠. 이거 감면 안 해줍니다. 자, 요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86페이지, 문제지 186페이지.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맞지요? 지정권자. 2번에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집값 급격히 상승 이런 우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겠고 3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 기한 정하여 지정하겠지? 자, 4번에 허가구역이 동일시도 아니지만 둘 이상의 시군구역,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다. 이런 거 뭐 없잖아. 그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이제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을 하려면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지요? 국장, 중앙도계위 심의.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재지정입니까? 재지정하려면 시도도계위 심의 전에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심의 전 의견이잖아요. 재지정. 맞는 말이고, 이번에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5일 내에 지정기간 뭐 이런 거 아니고 지체 없이 이게 이제 지정에 관한 내용이 지정기간이다, 토지 소재지 뭐 지형도 있어요. 면제되는 허가 면제되는 토지 면적 이런 것들을 공고를 하고 국장 시군구에다가 통지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에 허가구역의 지정 통지를 받은 시장구청 구청장이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이렇게 나와야지. 자, 4번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5일 후에 효력 발생. 자, 5번에 시장구청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인정이 되면 그 지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요. 3번에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허가를 지정할 수 있겠죠. 완화겠지. 완화 해제. 이번에 토지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집값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를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규정 없고 그냥 5년 이내 기간 돼 있어요. 자, 3번에 허가구역의 지정의 공고에는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포함이에요. 여기 옳은 지문. 자, 4번에 허가구역에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기수당 통지는 누가? 시군구가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자, 5번에 허가구역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 지정권자들이 그냥 지정하는 거지. 그에 대한 이의 신청 없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있죠. 그 허가 절차에서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틀렸어. 자, 4번 보세요. 허가구역 내에 토지 거래로서 허가 대상인 것. 허가 대상을 물어보네, 그죠? 교환. 소유권이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죠? 증여는 소유권이지만 증여는 무상이 허가 안 받아. 임대차도 소유권이 아니니까 허가 안 받겠지. 대물변제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예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예약 포함이니까 허가 받고 판결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문을 말하겠죠. 허가 받아야 돼요. 경매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요.
자, 5번 보세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허가 받아야 되죠. 1번 허가 받고, 이번에 국세 체납 처분이다. 이러면 허가 안 받습니다.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토지 취득한다. 허가 안 받아요. 3번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허가 안 받고,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조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은 토지 취득하는 것도 허가 안 받고, 공치법에 따른 수용 경우에도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6번에요.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하지 않는 기준 면적. 이거 뭐 기준 면적이죠? 기준 면적인데 필요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죠. 90 아니고 60 이하가 돼야 되겠지. 주거지역에서는. 그죠? 공업지역은 150, 상업지역은 150 이하. 이게 맞고, 도지지역 내에 용도지역 지정하지 않았다면 60? 예, 60이잖아.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는 500. 500이야, 농지.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건데, 1번.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했고, 이번에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 거래를 본다고 했고, 3번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 최초의 거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으로 본다. 공유 지분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지. 4번에 토지거래 계약 당사자가 한쪽이 국가 등인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인 시장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여기. 국가에 대한 특례죠. 자, 5번째. 농업인이 수용된 농지의 대체 농지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대체 농지의 가액이 종전의 토지 가격 이상이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종전 토지 가격 이하가 돼야 돼요. 종전 토지 가격 이하이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8번에요. A도 B군의 토지 210제곱미터 소유한 자로서 A 도지사가 갑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 녹지 지역이니까 녹지 원래 기준면적 200이죠. 200 초과죠. 근데 210이면 허가 받아야 되겠네. 허용을 지정했고, 틀린 것은 했고,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돼 있잖아요. 기준 면적을 정시키는 거지. 1번에 갑의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대가받고 지상권 설정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210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갑의 토지가 농지라고 하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농지증은 발급받은 것으로 보겠다. 3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임매수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고, 허가 필요하지 않다 틀렸네. 4번에 병이 자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은 임의매수, 자기 거주용으로 이임매수하는 경우에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 하니까, 허가권자는 시군구니까, 토지 소재지 시군구니까 비군수 맞겠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5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갑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 비군수에게 권리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네. 시군구가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자, 9번에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누가 합니까?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저거가 첨부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3번에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가 되겠죠. 허가권자는 시군구니까. 4번에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아니고 민원 처리가 난 법률기간이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갑니다. 자, 5번에 처리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 선매 해배 사실 통지 없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날 허가 있은 것을 보겠다 해야지. 자, 10번입니다. 허가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에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필요하다 해야 되겠네. 녹지는 200초간 허가 받아야 되니까. 자, 3번에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이 아니고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2년, 4년, 5년 범위니까. 자, 4번에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군구에다가 이의제기를 하려면 그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고 했어요. 자, 5번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자,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한 매수 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자, 11번에 한번 보세요. 농업인 등이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농업인 등으로서 농업경영을 위하여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했고, 다만 농지가 협의양도 수용된 자로서 협의양도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 농지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로부터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1번에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 인시하우스 구청장이 대상 토지 이용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거래 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이겠죠.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권리 매수 청구 1개월입니다. 자, 3번에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증 발급의제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자, 4번에 허가증 발급받은 경우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5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자, 13번에 볼게요.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틀린 것은 1번.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매수 청구서를 갖다가 시군구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를 받은 자는 국가 등을 지정하겠죠. 매수할자 지정해가지고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3번. 한국은행이다. 지방공사. 요거는 매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에 매수자의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매수가격은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기준이고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4번이 틀렸고 5번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 같으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대상이 될 수 있겠네. 그지?
자, 14번 보세요.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틀린 것은 1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는요. 시군구 도계위 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돼 있어요. 2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 토지거래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다. 무효. 자, 3번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면 아까 2년에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했잖아 벌금이. 에이? 3번 틀렸죠? 자, 4번에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받은 자는 예외 사유 없는 한 5년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2년, 4년, 5년. 자, 5번에 시장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개발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자, 조금 남았어요. 에이, 보세요. 자, 15번. 뒤에 나 쓸데없는 문제 아니야 혹시? 예, 그런 거 같은데. 자, 15번 볼게요. 허가받은 목적,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 연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 1번 보니까 자기 거주용이다. 주봉 농축이 뭐대? 2년이지요. 2년. 자, 이번에 이거 뭐지? 사업의 시행입니까? 이거 사업의 시행이네. 사업의 시행이면 4년이지요. 자, 3번. 농업이네. 농업이면 2년이죠. 4번에는 복지시설입니까? 복지시설 같으면은 2년이죠. 5번에 이게 뭡니까? 현상보존이네. 현상보존이면 5년이잖아요. 외워놔야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용 의무 옳지 않은 거 1번에 시장공사구청장이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이제 정하죠. 문서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 문서로 합니다. 이번에 시장공사구청장이 이행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아니고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죠. 100분의 10 범위라고 해야 돼. 실거래가 기준. 2번 틀렸고 3번에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결제까지 반복해서 부과하겠죠. 4번에 시장구청장이 법령에 정하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5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토지 취득가액의 실제 거래 가격이고요. 실거래 거래 가격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된 개별 공식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 17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거 1번. 이행명령은 구두 안 됩니다. 문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는 맞고. 자,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방치. 자, 방치는 뭐예요? 방십입니까? 밑에 10% 돼 있네. 방십 100분의 10. 이행강제금. 답서 2번이죠. 2번이 옳은 질문이고 3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 제기하고 싶다. 그럼 부과처분 고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자, 4번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네.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하고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징수할 수 없다 틀렸고 5번에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최초 이행명령을 위반. 최초에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에요. 이행명령. 의무 이행 위반이 아니고. 그죠? 1년에 한 번씩은 맞고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자, 18번에 보니까 이용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다. 요거 쉬운 거죠. 기억 보세요. 뭐라 돼 있냐면은 방치는 방십이잖아. 방십 맞죠? 니은은 임대 임칠 맞죠? 디귿은 변경 변호 맞죠? 리을 기타입니까? 기칠. 다 맞네. 다 맞지. 자, 19번에 보세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시군구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가태료 여기 답은 1번입니다. 여기 기출 문제. 가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없고 아니면 2번 보세요.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그리고 세 번째 3개월 이내 기간 정해가지고 이용하도록 이행명령 문서로 할 수 있겠고 이행명령. 네 번째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 허가 신청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니까 이거를
선매할 수 있겠죠. 선매를 얘기하겠네, 그죠? 국가 등을 정해가지고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선매. 자, 5번에 해당 토지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뭐 이행강제금 어떻게? 임칠 7%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네. 20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에 대해서 옳은 거. 자, 농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럼 농지증 발급 의제는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들어봤죠?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 이거는 규정 없고, 농지증 발급 의제는 있고. 자, 국세 체납 처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장호수구청장이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다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부과 X잖아요. 자, 네 번째,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이용에 관한 의무는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한테 다 이전됩니다. 승계인이 다 받는 거지. 승계인이 다 이용 의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 개. 제가 마지막 게 맞는 거고. 자, 21번에 보세요. 선매라고 돼 있죠. 틀린 거. 1번에 시장호수구청장이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게 공익사업용이다.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다. 그럼 이게 선매 대상이지요. 그러면 공공기관 국가 등을 지정해가지고 매수를 원한다. 그러면 선매를 잘 지정해가지고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선매제도. 이번에 선매자의 지정 통지는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맞고 3번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여기서 틀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이제 선매 협의, 틀린 지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문을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이제 주는 거고, 이거 선매 협의를 해야 되는 거는 1개월 이내라 보시면 돼요. 1개월 이내에. 자, 그리고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의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자, 근데 답은 4번으로 돼 있죠? 선매 가격은 공시가 아니고 감정 가격이에요.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했어요. 4번이 틀렸다. 자, 5번에 시장호수구청장이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지. 자, 22번에 보세요. 자, 22번에 그 사유와 원칙적인 기준 기간의 연결이 틀린 건데,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공시가, 선매는 감정가격,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경우의 벌금, 허가받지 않았다 그래도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니까. 이행강제금 같으면은 이행강제금은 실거래가. 자, 수용으로 인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대체 취득. 요거는 아까 종전 공시가 기준 종전 토지 가격 이하라고 했잖아. 아까 지문에 나왔었죠. 공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전 토지 가격 이하, 종전 토지 가격 이하. 아까 지문이 종전 토지 가격 이상이었다 했잖아요, 그죠?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대체 취득. 공시가 기준으로 종전 토지 가격 이하. 자, 23번 볼게요. 자, 23번에 틀린 것은 1번에요. 이 매매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이번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대금의 지급 의무 없겠지. 무효 상태니까. 자, 그럼 3번에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당연히 효력이 있겠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틀린 지문이고. 4번에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겠고. 5번에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죠. 그러면 확정적인 무효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바로 풀어볼게요. 포상금. 아닌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포상금 대상자가 아닌 자예요.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거짓 신고했다. 이거 대상자죠. 3천 이하.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 대상 계약을 체결했다. 또 대상이죠. 자,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 거짓 신고도 100만 원 이하 대상자의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자의 대상자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건 대상자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포상금 안 줍니다. 자, 이번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다시 한 번 더 기억.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 맞죠? 가격 거짓 신고. 니은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개업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 신고하지 아니하게 요구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포상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디귿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대상자고요. 리을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 그죠? 실제 거래가 거짓 신고를 맞는데 거짓 신고를 하도록 조장이네. 조장이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조장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했네. 조장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대상자가 구분하셔.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인데 옳은 거 기억해보니까 포상금은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포상금은 시군구가 지급한다. 이거 맞고. 디귿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보조 이런 거 없잖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 안 됐죠. 틀렸고. 리을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했다 이 말이네. 그러면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100분의 20 맞죠? 자, 리을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발견한 사실을 신고했다. 포상금 안 줍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 안 주겠지? 익명 가명이다. 포상금 안 줍니다. 답은 1번이고. 자, 4번에 포상금 관련 설명 틀린 건데 1번에 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자,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한다. 그렇죠.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 같으면은 이게 취득 가격이 100분의 10 이하잖아. 요거에 대해서는 그 한도액이 1,000만 원을 했잖아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1,000만 원으로 하겠다 말이지. 맞지요? 자, 이번에 수사기관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공소적인 기소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에 대해 통지한다. 맞죠? 공소적인 기소유예 결정했으면 허가한청에다 통보하라고 했죠. 시군구에다가. 그리고 3번에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시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신고 보상금은 건당 500이 아니고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산 범위 안에서 50만 원이잖아요. 자, 그거 틀렸네. 자, 4번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자. 자, 신고했죠. 시장구 구청장에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됩니다. 이 요건이 이행명령이잖아요. 자, 5번에 2인 이상 신고라고 하면은 2인 이상 신고면은 무슨 신고를 말해요, 지금? 요거를 복수 신고로 보는 거네, 지금. 2인 이상 신고면은 복수 신고로 보는 거죠, 지금. 공동이란 말이 없어 가지고 복수 신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신고자가 받는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얘는 뭐 직가 동향 교사 이런 건데 이거는 안 풀게요. 얘는 안 풀게요. 얘는 제가 봤는데 필요 없다. 얘. 필요 없고 기출 문제 나온 거 있죠. 요거 예를 들어 202페이지 있죠. 202페이지 7번 있죠. 요거는 기출 문제 나왔잖아요. 이 작년에 나왔거든. 3회 3회 때. 이게 틀리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낸 거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정보 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가지고 정보 체계 관리 대상인데, 자 기억 보니까는 부동산 거래 계약 등 거래 관련 정보는 대상으로 이제 관리 대상 정보로 있겠죠. 그 다음에 거민 관련 정보 하고요.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 정도만 볼게요.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안 봐도 돼요. 지가 동향하고 뭐 정보 관리 DMT. 자,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할 테니까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9월 2일 날은 특강을 하니까 또 오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자, 하여튼 반복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셔야. 자,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날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